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업무 매뉴얼 샘플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일을 꺼내 봐야겠죠. 먼저 업무 매뉴얼 어제 드렸던 파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는 다 이 파일 여러분들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시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아니고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실 건지. 자, 정보형은 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써보시라고 했고요. 자,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보시고요. 그다음 서비스 원칙인데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비스 원칙은 어떻게? 네, 제1 원칙과 한 부가적 원칙 해서 한 세 가지만 핵심으로 잡아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세운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 옆에 내가 친절한 회원 관리를 제1 원칙이라고 잡았다. 서비스 원칙에 제1 원칙이라고 잡았으면 이 제1 원칙은 친절한 회원 관리고, 나는 친절한 회원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소통할 거며 어떤 장치를 좀 이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써 보시라는 거죠. 나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들을 옆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입체적 평가 체계라고 하면은 뭐 보통 나는 우리 학원의 정량평가와 우리 학원의 정성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량평가는 수치화된 몇 점 몇 점 수치화된 평가죠. 그래서 몇 점이라고 말하는 거고, 정성평가는 이 학생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구술식으로 작성해주는 이런 평가들이겠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옆에 써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나의 서비스를 결정하셨다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평가, 그러니까 학원에서 진행한 어떤 평가 체계가 있다면 거기에 이름을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의 그레이드 테스트, 그럼 G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정성 평가는 히든, 뭐 보이진 않지만 unseen이라고 할까요? unseen performance 뭐 이런 식으로 unseen performance 뭐 결과 뭐 등등등등, 점수로 보이진 않지만 퍼포먼스를 보이게끔 해주는 거죠. 보라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았 눈으로 잘 보기 어려운 퍼포먼스를 보게끔 해드리는 뭐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뭐 갑자기 저도 갑자기 쓴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평가 이름은 sub 테스트다. sub see the unseen performance 뭐 이런 식으로 옆에 작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나의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 구성 작성하시겠죠. 주 고객층, 우리의 주력 상품, 과목과 그 과목의 디테일링이 있는 거죠. 과목도 그냥 과목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린 그냥 수학이 아니라 우린 사고력 수학이야. 우리는 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을 제공합니다. 교과 수학에서는 어쨌든 알지브라, 대수, 지오메트리, 기하 또는 확통 또는 이산수학, 이런 식으로 교과 수학을 단순히 학년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 좀 묶어서 계통 수학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사고력 수학은 대부분 영역별 수학하고 주제별 수학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영역별 수학 과정이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경시도 나간다. 우린 주제별 수학을 통해서 플립 러닝도 하고 토론 수학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써 보셔야겠지요. 그리고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과 수학을 뭐라고 하자. 이거는 교과 수학의 과목이 될 것이고, 우리 교과 수학의 이름이 따로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교육이 대표적으로 이런 걸 잘하죠. 이걸 맥스라고 하고 얘를 T맥스라고 하죠. 이게 하늘교육입니다. 주제별 수학을 보통
창의사고력 수학이라고도 하는데 CMAX 이렇게 이름들을 지어요. 하늘교육에서도 이와 같이 이름들을 지어서 그 내용, 영역별 수학이면 영역별 수학의 이름이 있는 거고, 영역별 수학은 과목 또는 구성이죠. 과목은 뭐 1단계, 뭐 보통 단계죠. 이거는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가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에 뭐가 들어가는지 또 핵심적인 영역별을 써주시면 되겠죠. 주제별 수학의 이름이 CMAX면 이제 과목보다는 뭐가 될까요? 주제에서 주제, 자연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뭐 역사일 수도 있고, 이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수학들을 주제별로 가져가면 되겠다. 이게 우리 교육 과목의 주력 상품들이다. 항상 이름 짓는 것에 힘을 쓰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서비스 구성하시고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레벨이라던가 이런 것들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상품 내용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서비스 구성 안에 우리 학원의 반 이름들의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건 우리 서비스 원칙에 맞게끔 잡으셔야겠죠. 중등, 고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명을 우리 서비스에 맞게끔 잡아보시면 되겠다. 성과를 꼭 누적하시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아이고, 좀 줄일게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력하시게 되는 수행형 업무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업무와 부서별 업무 메뉴랑, 이거 뭐 업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업별 또는 과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그러다면 뭐 협동 업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관리자 해야 할 일, 행정실이 해야 할 일, 교무실이 해야 할 일 보시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대로 쓸 건데, 자, 그러면 예를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행정실장님 업무 중에 어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약간 행정상담실이군요. 행정상담실장님. 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약간 오해가 있을 법한 부분이 뭐냐면, 이건 예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안 써졌냐면, 매출 관리에서 어학원 수강료라면 수강료 기준, 어학원 수강료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월 몇 회 수업 기준이고 1회당 뭐 40분 3교시 수업 기준인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적겠죠. 또는 어학원 수강료가 한 세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규반 있을 거고, 기초반이 있을 거고, 특별반이 있을 거고, 정규반에 시수 기준이 있을 거고, 수강료, 그래서 수강료 기준금액 얼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기초반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것만 가지고 어려워. 그럼 정규반의 반의 특징이라던가, 정규반의 반 구성이라던가, 정규반이라 함은 무엇인가, 반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정규반의 특징은 대상 몇 학년 초 뭐 2부터 초 6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반의 특징 과정은 뭐가 있을까요? 과정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뭐 담당의 특징, 이 반은 좀 담당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담당자를 정하겠죠. 이 반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업무실장님은 회계, 매출관리 항목, 어학원 수강료인데, 어학원 수강료에서 정규반 특징이 있을 거고, 정규반의 수업 시수가 있을 거고, 기준금액이
그래서 얼마야 정규, 아이고 너무 막 썼네요. 정규반은 그래서 그게 얼마다, 몇 원이며, 그 다음에 일할 상계 기준이라고 하면 뭐 1회당 얼마 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총 뭐 월 8회 수업 기준인데 그 8회 수업 기준의 기준 금액이 있을 거고, 그죠? 근데 8회가 아니라 이 학생은 이제 6회를 수업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그럼 1회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겠죠. 그러면 정규반과 똑같은 특징으로 기초반과 특별반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또 한 번씩 쓰는 건 귀찮죠. 그럼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부 두 번 쓰시면 밑에 똑같은 게 생겼죠. 여기에서 아까 기초반이라고 이름 바꿔주시면 되고, 내려와서 정규반을 특별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아, 기초반의 특징은 대상은 몇 학년이고 무슨 과정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실수는 월 몇 회 수업이고, 기초반은 40분 2교시밖에 수업을 못해. 그리고 기준 금액은 얼마야. 그래서 일상이라고 했죠. 일할이죠. 일할 회당이죠. 일할 상계 기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뒤에 계속 붙여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걸 안 쓴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팀별로 매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팀별 이제 매출 관리에서 어학원 수강료 같은 경우 정규반 기준들을 알아야 될 거고, 어떤 기준들을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매출 관리에서 구분할 때 팀이면 어느 팀 있으면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등 저학년 팀의 이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스타터다, 우리 팀 이름은 스타트업 아니야 일 수도 있고, 초등 저학년 좀 어려워, 초등 1, 2팀, 초등 3, 4팀, 초등 3, 4팀은 뭐라고 할까요? 제너럴? 그냥 일반적인 반?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팀별로 나눠서 팀별 매출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여기에서 정규반 2학년에 정규반이 있을 거고 기초반이 있을 거고 이 안에 특별반이 있다면 각 특별반에 대해서 몇 개 반, 이걸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몇 개 반이 운영되고 총 인원 몇 명, 다 써야 되나? 아무튼 이런 디테일링을 뒤에 붙여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샘플을 드린 거는 이 샘플이 핵심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지출 관리여도 건물 임대료 기준은 뭐지? 임대료 지금 우리의 사용 평수, 뭐 면적 해볼까요? 면적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뭐 공용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고, 그러니까 실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이 있고 분양 면적이 있어요. 분양 면적 몇 평에, 그러면은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우리는 얼마만큼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의 월 임대료 금액, 월 대료 기준 금액 있는데, 이게 2020년에는 얼마였고 2020년에는 100만 원. 근데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2021년에 사장님이 너무 힘들다고 200만 원을 올렸다라던가 월 임대 기준 금액을 이렇게 작성해 나가시면 되겠죠. 뭐 거기에 더 붙는 게 있고, 관리비 같은 경우 관리비 전기, 그 다음에 뭐 수도 쓰시면 수도, 그 다음에 공용 부담이 있을 거고, 아마 상가 건물도 그 공용 관리비를 다 하고, 만약에 끝나시면 계약 관계 끝나시면 그동안 공용 부담금 중에 자가 부담은 건물주한테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등등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 사용료 우리 FC 받는 경우도 있고요. CP 제공 받은 경우도 있고 등등등등.
아니면은 뭐 이렇게 두 가지죠. 뭐 그러면 온라인 사용 프로그램이 또 있으면 또 따로 더 쓰는 거고, 교재 구입비,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재 구입비 뭐 있을 수 있고요. 자동이체, 이 안에서 복사기는 내가 복사기 모델을 어디를 쓰고, 여기 업체가 먼저겠죠. 업체, 그럼 업체 뭐예요? 업체 이름 있을 거고, 업체 연락처 있을 거고, 업체의 주소가 있을 거고, 이 업체 주소도 확인하고 연락처도 확인해야겠죠. 또는 필요한 거는 뭐 이메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자세금계에서 받으려면 이메일을 알아야 될 거고, 복사기의 모델이 있을 거고, 복사기 모델이 뭐 A, V, C, A, 뭐 S라고 하자. 그다음 월 임대료, 이거 이제 자동이체 월 임대료죠. 기준 금액 얼마, 블라블라, 얼마.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여기서 복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게 단순히 뭐 돈을 자동이체 한다 뭐 이런 것보다 또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서비스 받는 거, 서비스 월 1회 점검, 또는 뭐 긴급 점검, 또는 토너 교체 등등등. 그 다음에 뭐죠? 소모품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는지를 세세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항목 하나하나에서. 그러면서 스스로도 정리가 좀 돼요. 우리 학원이 뭐가 좀 투머치한지, 뭐가 부족한지. 통신비도 인터넷 전화, 그러면 내가 어디 걸 쓰는지, 어느 회선을 쓰는지, 몇 개 회선을 쓰는지, 나는 용량을 어떤 용량을 쓰고 얼마를 내는지 등등등등 세부 정보를 다 작성을 해보시란 이야기예요. 자, 회의입니다. 회의 일정은 매월 몇 시. 또 있죠. 회의 장소고 또 있을 수 있죠. 회의 장소. 요즘 뭐 줌으로 할 수도 있고, 줌 온라인일 수도 있고. 줌 온라인 경우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온라인 주소 알아야겠죠. 링크도 작성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호스트, 누가 호스트인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장소가 예를 들어서 원장님 원장실일 수도 있고요. 행정상담실장이 원장님 방에서 매월 20일 오전 11시에 종합보고, 결산보고를 월 1회씩 진행합니다. 그때 참석자는 뭐 이렇게 서로 관리자들, 교무시장까지 같이 앉은 자리에서 하고, 항목 말씀드렸죠. 매출액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지출액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계속 디테일링은 이 밑에 가지치기를 하듯이 다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생각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한 다음 거꾸로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해야 할 일을 쭉 깔아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중복된 거는 없애고, 누락된 거는 포함시키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해 보셨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건 나중에 꼭 해야지라고 그 순간에 막 생각하고 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조금의 시간만 흘러도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사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장기적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부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부어가 끝나면 그걸 구조를 잡아야 돼요. 관계나 앞뒤 맥락을 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거를 계속 꺼내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다시 꺼내는 작업을 해야 내 생각이 장기 기억으로 가거든요. 사실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생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생각 공부법도 이런 방식이다. 학생들이 바로 생각을 이용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배운 것을 정리한 다음 거꾸로 내가 계속 복귀해내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업무 매뉴얼 작성도 공부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 라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무실장님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면 행정실, 그냥 직원 거 하나 꺼내볼까요? 자, 1일 업무 중에 나는 출근해서 카톡으로 보고한다.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죠? 카톡 아이디, 비번도 알려줘야,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몇 시에 할 건가, 뭐 출근 기준, 뭐 이런 것들. 스위치, 조명, 스위치 어디 있는가, 또는 조명을 켰는데 다 켜? 아니죠. 출근해서는 예를 들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1시에는 어떤 조명 켜고
2시에는 어떤 조명, 시간대별로 켜는 조명이 다를 수도 있고요. 공기청정기는 단순히 스위치를 켠다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켠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필터 확인부터 할 수도 있고, 공기청정기 주변 정리. 왜냐면 공기청정기 주변이 먼지가 많으면은 계속 최고 속도로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그 주변 정리한다. 뭐 에어컨 같은 경우도 스위치 켜기 전에 온도 측정, 뭐 습도 측정 한 다음에 어떻게 켜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자, 빗자루 청소. 빗자루는 어디에 둘 것인가? 이해되시나요? 빗자루 보관 어떻게 하지? 빗자루 청소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청소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이런 걸 다 쓰는 거예요. 물걸레도 마찬가지고 청소 방법도 뒤에 다 붙는 겁니다. 금요일에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생각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생각은 정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써놓고 나서 후에 정리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업무들을 처리해 보시면 좋겠다. 자, 하나만 더 열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생각을 연 다음에 뭐 선생님 교무실 업무죠. 강사 업무, 교무실 업무. 선생님의 일일 업무가 있는데 출근해서 뭐 티타임하고 확인하고 뭐 블라블라. 강의 준비. 자, 강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출석부 전달 사항 기재. 이건 어떻게 기재하는가? 과제는 반별 과제는 어떻게 채점하고 피드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밑단을 제가 안 적은 겁니다. 이 샘플 드린 거는 이 밑단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업무예요. 이건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목이에요. 반별 과제 채점이라고 하는 건 제목이고, 이것의 디테일한 업무는 작성해 놓는 것이 아니죠. 그걸 이제 작성하시면 돼요. 반별 과제는 언제 수거해서 어떤 색깔 색연필이나 볼펜으로 채점을 할 것이며, 내가 이걸 피드백할 때 올바른 답을 써서 피드백할 건지,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과제를 집에서 스스로 다시 할 것인가를 피드백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다 써보시는 거예요. 진도 계획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도 계획표는 어디 있는가, 어떤 파일 안에 있는가, 어디 서버에 있는가, 계획표는 계획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진도 계획표를 작성해야 하는가, 그 순서들을 머릿속에 다 굴려보시는 거예요. 다 굴려보시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어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바로 요거죠. 신입생 테스트 등록 과정. 이게 디테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신입생 상담 파일 작성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입생 상담 파일 작성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파일 열기 해야 되죠. 그러면 파일 위치, 파일에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작성법, 이 작성법도 디테일하게 더 나와야 되는 거야. 더 목표는 뭐다? 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 업무 매뉴얼만 읽고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이 장치처럼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업무는 명사나 명사구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열기, 작성, 파악, 전달, 뭐뭐 하세요 뭐뭐 이런 것보다는 명사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식 수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사람의 인식 수준은 첫 번째 서술어, 그 다음 명사, 가장 높은 인식은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명수가 돈을 훔쳤어요 보다는 명수가 도둑이래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인식의 수준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인지하기에 강하게 인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그래서 항상 작성하시거나 뭐 할 때 필요한 숫자들 모두 다 집어넣으시고, 제목이나 표현들은 명사나 명사구로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전달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그리고 깔끔하고 단순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